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송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수송기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육상 수송기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 육상 수송기술에 대한 발달 과정에 관련된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오늘 보석맵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보석맵 활동에 대한 내용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맨 첫 번째는 첫 번째 삼각형 빈칸에는 육상 수송 관련한 궁금한 질문들 여러분이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조별 활동을 하는 거라서요, 90도 각도로 돌려주세요. 90도 각도로 하려면 두 번째 사다리꼴 빈칸에는 그 옆에 친구가 1번에 해당하는 답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90도 각도로 돌려주시면 세 번째 삼각형 빈칸에는 이거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4명이서 이 활동을 하게 될 거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송기술에 대한 발달 과정을 보면서 어떤 질문들이 생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을지 여러분이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1250년 영국의 철학자 로저 베이컨은 우리 삶을 바꿔놓을 무언가를 예언하는데, 먼 옛날 바퀴가 발명되고 사람들은 바퀴가 달린 수레를 만들어 물건을 옮기는 데 사용했어요. 무거운 수레를 움직이기 위해 소나 말 같은 동물의 힘을 이용했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금세 힘이 빠져버렸고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힘을 얻어보려 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82년에 그린 설계도가 발견되어 과학자들이 설계 그대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것은 놀랍게도 태엽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주차였답니다.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시몬 스테비는 나무 수레에 돛을 달아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풍력 수레를 만들었지만 바람이 일정하게 불지 않아 실패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국의 과학자 뉴턴은 물을 끓여 증기를 내뿜는 힘을 이용한 증기 추진 자동차를 계획했지만 만들어지진 못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최초의 자동차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1760년대 프랑스 군사 기술자였던 니콜라스 퀴뇨가 어떻게 하면 무거운 대포를 전쟁터에서도 쉽게 옮길 수 있을까를 연구하던 중 증기의 열 에너지를 기계 동력으로 바꾸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알게 되었고, 이 방식을 이용해 물을 끓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최초의 증기 엔진 자동차를 발명하게 됩니다. 온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증기자동차 시험운전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브레이크가 없던 퀴뇨의 자동차는 최초의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답니다.
커다란 물통을 싣고 있는 마차의 형태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그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죠. 그 커다란 물통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서 발생한 스팀을 이용해서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기구물을 장착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그 마차를 구동시키는, 정말로 구동시키는 모습을 보면 실제로 말이 없는 그 마차가 가는 그런 것처럼 보였던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식 자동차는 언제 발명되었을까요? 1883년 세계 최초의 자동차 공장을 만든 사람은 칼 벤츠였어요. 벤츠는 최초의 휘발유 엔진 자동차 페이턴트 모터바겐을 발명했는데 이 자동차는 오늘날 자동차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자동차는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만들어 가격이 비쌌다고 해요. 그럼 누구나 자동차를 타게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헨리 포드는 어릴 때부터 농사보다 기계에 관심이 많은 소년이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의 병세가 위독해져 쓰러지자 걱정이 된 어린 포드는 말을 타고 이웃 마을에 의사를 부르러 가게 되는데,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거리는 줄어들지 않고 결국 치료가 늦어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이 일을 계기로 말보다 빠른 것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포드. 15살 때부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포드는 1903년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고 1911년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 대량 생산 시대에 문을 열었어요.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가격은 거의 4분의 1로 떨어졌고 750분이 걸리던 조립 시간은 90분으로 줄었다고 해요. 이후 세계적으로 25만 대가 생산되며 대중들에게 자동차가 보급되었답니다. 더 빠르고 더 멀리 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오랜 꿈을 이뤄준 획기적인 발명품 자동차.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과학의 결정체 자동차는 또 어떤 변신을 하게 될까요? 사람들의 의식주를 바꿔놓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 바로 철도인데요. 철도는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철도의 흔적은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데요. 피라미드 건설 당시 필요한 석재를 옮기기 위해 사용한 썰매의 이동로가 철도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그리스에서 보다 본격적인 철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린토 지역과 펠로폰네소스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리스 최초의 철도인 디올코스 라인입니다. 아테네 항을 출발한 무역선들이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선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끼고 멀리 돌아서 가야만 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석회암으로 선로를 깔고 바퀴가 달린 카트에 배를 올려 사람의 힘을 이용해 육상으로 선박을 이동시켰는데요. 이때 동원된 사람의 수에 따라 급행과 완행열차로 나눠졌습니다. 그 후 중세시대에 이르러 현재의 철도와 유사한 시스템이 갖춰졌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스트리아의 라이스쭉 철도입니다. 나무로 레일과 바퀴를 만들어 철도의 모양새를 갖춰 높은 곳에 위치한 성에 식료품과 물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몇 번의 개조를 거쳐 현재까지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조지 스티븐슨에 의해 본격적으로 철도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탄광촌에서 태어난 스티븐슨은 어렸을 때부터 탄광에서 일을 했는데 기계 다루기를 좋아해 17살에 기관사가 될 수 있었어요. 스티븐슨은 쉬는 날이면 기관들을 분해해 연구를 했고 뒤늦게 글을 배워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탄광에서 한국까지 달리는 석탄 운반용 기관차를 발명했고 1825년 여객용 기관차의 운행을 성공하여 최초의 공공철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맨체스터부터 리버풀 간의 철도가 정식으로 개통되었고 이를 계기로 영국 전역에 철도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기철도가 빠르게 확산되어 철도 수송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첫 상업철도는 19세기에 문을 열었지만 철도의 르네상스는 20세기에 시작됐습니다. 증기기관차의 한계를 극복하며 전기모터로 움직이는 전기기관차가 발명됐고 그 이후 디젤 기관차가 발명되었는데요. 전기기관차의 운행을 위해선 복잡한 장치들이 필요해 기름만 주입하면 되는 디젤 기관차가 먼저 상용화되었습니다. 열차가 다니게 되면서 신선한 음식을 사람들이 먹으면서 건강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나르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모여서 거대한 공장들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결국 철도가 현재 존재하는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먹는 음식, 공장, 사회 시스템, 은행제도 이런 것들을 아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킨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죠.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킨 철도는 기술의 발전으로 길이는 점점 길어지고 차량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는데요. 러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9,200km가 넘는 구간을 달리는 세상에서 가장 긴 철도인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세워졌고요. 속도 경쟁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고속열차인 신칸센을 시작으로 각 나라에서 시속 300km가 넘는 고속열차들이 생겨나며 나날이 그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켜준 고마운 존재, 철도. 철도의 발전으로 우리는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됐고 더 가까워진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